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체크하고 있는데, 가면서 우리가 드리블하는 방식, 또 우리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하는 것들, 또 비중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비중 조절이라든지 또 주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평단 조절을 해 나가는지, 드리블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매도 시점도 우리가 체크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32,000원에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도크가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주 내용이 자꾸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대감은 좋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화엔진이나 HD 현대마린 엔진,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은 중국 수요도 있고요. 해외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LNG 같은 경우도 없던 거,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파이텍 같은 경우도 계속 조선사로부터 좀 발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성장하는 것들이죠. 작년까지 성장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발주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드리블을 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조선업 같은 경우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다. 뭐 우리가 충분히 또 낮은 구간에 우리 여러분들 공략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드리블해서 가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여기 윗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뭐 어쨌든 모든 주가라는 건 시장이 또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드리블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다시 한화엔진 또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실현했었잖아요. 다시 들어가야죠. 왜?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도 또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게 하나씩 빠져나가면 또 새롭게 공략하고 하면 그게 교대로 다 움직일 겁니다. 최근에 좀 방산주는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점이라서 조금 그래도 좀 체크를 좀 해보고 갈 내용들이 있어서 그건 4월달부터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나쁘냐고요? 아니요, 나쁘지 않죠. 다음은 SK바이오팜 제가 새롭게 편입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또 106,500원 이 정도 구간이면 비중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반등 올라오네요. 다행입니다. 좋죠? 뭐 우리가 평단 조절한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또 다음에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수준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어가야지 평단 조절이지, 이 중간에서는 지금은 어때요? 그냥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비중이 한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1단 하락, 2단 하락까지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40%, 50%는 넘기지 않는다. 왜? 우리가 또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평단 조절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900원 비중은 50% 이 정도 맞췄습니다.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여기 1단은 2단 아시겠죠? 99,000원대 여기 이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건 평단 조절해서 제가 목표를 107,000원 이하로 맞추는 게 목표다 해서 계산 잘하고 해보니까 다행히 맞춰졌습니다. 뭐 물론 뒤에 끝자리 10원 단위는 제가 외우기가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뒤에 뒷자리는 또 100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원래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10만원 여기서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늘 10만원에 시작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10만원에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아시겠죠? 뭐 전체적인 거 제가 최근에 뉴스 나온 것도 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해외 기업도 인수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제가 볼 땐 좋은 거 발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우리 좀 바이오 관련된 제약 관련된 건 지금 SK바이오팜하고 리가켄바이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정도 비중이면 전 되는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것도 정리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또 넘어가야 되죠. 포트폴리오에 너무 개수가 많으면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최근에 보면 좀 관심을 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부분에서 또 네이버도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의료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좀 관심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기본 우리나라 내에서는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비스 모델이 좀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종목을 갖다 잘못 고르긴 한 것 같아요. 루닛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신테카 바이오인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은 업종이긴 합니다. 다음에는 시테카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54,700원 높은 구간에 스타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홀드앤고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홀드앤고 진행할 거고요. 특별히 뭐 문제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돌아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1단 하락 구간하고 2단 하락 구간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비중은 얼마 정도 된다? 40% 정도 된다.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경우에 비중 확대를 가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50%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참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는요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줄이는 일만 노력을 잘하면 나머지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30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수익 난 거에만 관심을 가져.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는 손실을 갖다 가장 적게 보는 방법을 체득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플러스라니까. 그 논리를 갖다가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먹는다고요? 조금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먹어요. 왜? 실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지금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수주 또 최근에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가 뭡니까? 이제 수주 받은 것도 부족하니까 캐파 증산을 하겠다라는 거 또 투자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트로 들어가는 것들 어디예요? BHI예요. 그래서 여기네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HRSG 제가 며칠 전에도 리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T 에너지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하면서 좀 볼만하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주가가 아래쪽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레이딩 들어갈 만한 구간은 좀 아닌 것 같고 BHI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좋은 소식만 나오면 주가 치고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비중이 보통 30%는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3대, 여기가 1구간이잖아요. 여기가 2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여기 비중 이렇게 아래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 항상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크게 미스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만나고 나면 저는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거 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개인별로 예를 들면 100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5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건 중요한 건 포지션에서 위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아래쪽에 들으면 이게 1단이잖아요. 여기가 스타트 터진 라인이고 그냥 보시면 여기 위에는 공방 구간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1단입니다. 여기 1번 자리입니다. 그 비중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 30%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노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열리게 되면 또 우리가 포지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며칠 전에도 보충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괜찮고 괜찮다. 다만 관세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이 나면 얘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조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진짜 안 좋다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눌러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 분위기는 또 그렇잖아요. 이게 개별 관세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미국한테 치명타 주는 쪽으로 가는 것들은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좀 봐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계속 목이 맥히고 그러는데 중간에 말이 좀 끊겨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목이 아주 간질간질합니다.
자, HVM, 여러분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다 조정받았죠. 세트랙아이 눌렸고요. AP 성 눌렸고, 이너스페이스 눌렸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나온 뉴스를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수주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내용들 여러분 혹시 뉴스 접하셨나요? 스페이스X가 좋아지면 어때요? 이쪽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는 거고, 우리나라 국책 관련된 사업들도 5월달 정도부터 어떻게 돼요? 자금 집행이 진행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이는 시점이 좀 나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월달 정도로 타겟으로 하는데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공략 구간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AP 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더 들어오고 좀 더 아래 좀 일단 하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한 번만 더 내려와 주고 지금 중간에 양봉 하나 낀 자리잖아요. 그래 좀 더 내려와 주면 그 자리에서도 공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뭐 이번에는 AP 위성하고 HVM 요거 두 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 가도록 할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요거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1단 하락이고 어떻게 보면 2단 하락입니다. 근데 2단 하락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자,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해줘서 평단 조절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L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공장을 경영을 하든가 이럴 때 메인티넌스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이 돌아갈 때 뭐 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정상 운행 이런 개념으로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가동률이 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러가 나거나 그죠? 고장이 났을 때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항상 드리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입니다. 자, 한중의 CS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이 구간에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느냐, 애를 써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래 내려가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에요. 이쪽으로 들어왔을 땐 평단 조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 조절해가지고 비중이 60%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30% 정도 비중 더 넣어도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은 22,000원 밑으로밖에 못 내려요. 예를 들어서 2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최대한 우리가 뭡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좋겠고 계속해서 ESS 관련된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LG엔솔도 ESS 관련된 수주 내용 나오고 삼성 SDI 관련된 내용도 ESS 수주 내용 계속 나옵니다. 수주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예, 한중의 CS한테 오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적이 나오겠지, 언젠가. 실적이 나빠지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그럼 기다려주시면 되죠. 기다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그런 거고, 뉴스로 움직일 땐 뉴스로 움직이는 거 그대로도 대응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한중의 CS는 어디랑 거래한다고요? 예, 삼성, SDI하고 거래한다. 이거 뭐 이렇게 뭐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수주 많다, 적다? 예, ESS 관련된 건 많다. 아예 뭐 삼성 SDI가 뭐 다른 걸 뭐 자기 본업에서 유증을 하든 뭐를 하든 전고체를 투자하든 한중의 CS는 그냥 ASS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만 나가고 수주만 받으면 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심플합니다. 자, BI 첨단 소재 유리하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우리 제품 생산하는 회사로다가 BI 첨단 소재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안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BI 첨단 소재는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가는 요겁니다. 뭐 지금 뭐 손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뭐 훼손되면은 이 회사가 무슨 아주 안 좋은 악재가 조금 열어두면 여기지. 매크로 때문에 매크로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땐 여기를 훼손시킬 17,000원을 훼손시킬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눌려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올려서 지금 비중 높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중 많이 가셨어요. 3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러면 확 잡아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흐름은 별로 좋진 않은데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는 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6월, 7월, 8월 이 구간은 간 데서 피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가는 과정에서는 좀 기다려줘야지. 그 앞서서 먼저 나온 애들이 어디예요? 일단 중국이 먼저 내놔요. 신제품을. 그리고 한국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렇게 가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애플 건 집어친다 하더라도 중국발하고요. 한국발은 좀 있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때 움직이는 종목으로 생각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뭘 주라고요? 시간. 시간은 줘라. 일할 시간은 좀 줘야지. 그래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또 잘 갈 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요거야. 요 장대로다가 3번 정도 때려주는 거, 3번, 4번 정도 때려주는 거, 그거 한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는 느낌이 오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도 여기 윗단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 어제 리뷰 안 드렸던 거 오늘 리뷰 드렸고요. 또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가 봐가면서 또 장기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GS 리테일 조금 더 기다려주고 뭐 한 점 뭐 양호할 거고요. LG전자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 지금 좀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이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 실적 발표 나오는 게 5월 초니까 잠정치 나오는 것들은 한 4월 중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월달 끝나고 나야 뭐가 좀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래 눌렸을 때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모든 종목들이 때가 다 있다.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다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또 좋은 미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을 만들어 놓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이 시점엔 이게 올라가고 저 시점엔 저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한 번에 동시에 쫙 올라가는 거 다 하려고 하다 그럼 반대로 보면 반대로 확 밀려버리면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쑥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3부를 또 준비할 겁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그 발표회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3월달 딱 끝나고 나면 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 있으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